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볼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변형해 치킨 가게 이름을 짓고 운영하던 A씨.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은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A씨는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비통은 거액의 강제 집행금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강제 집행 청구가 부당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명품 브랜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되겠죠. 네, 오늘도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나오셨습니다. 사실 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제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교묘하게 변형해서 쓰는 그런 간판들을 종종 보게 되고 기억에도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루이비통처럼 유명 브랜드를 변형해서 잘못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분쟁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도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킨집 주인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활용해서 가게 이름을 짓고 간판과 통닭 상자를 만든 것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됐습니다. 예, 처음에 법원은 뭐 화해 권고를 했다면서요? 네. 법원은 일단 치킨집이 유명 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을 부정 경쟁 행위로 보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재판 중에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네.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화해 권고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루이비통 닭이라는 상표나 표장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루이비통에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이해하지 않아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예.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서 화해 네. 권고 결정 확정이 됐는데 치킨집 측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글자 일부만 수정해서 계속 영업을 했다 이런 건데요. 법원은 판결은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그다음에? 네, 치킨집은 화해 권고 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루이비통 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루이비 통닭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띄어쓰기에 다르게 한 거군요. 예, 그 앞에 차라는 말을 추가해서 차 루이비 통닭이라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사는 치킨집이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킨집은 이 같은 표현은 화해 권고 결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킨집이 화해 권고 결정을 위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법원은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총 1,450만 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예,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뭐 이유를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루이비통 닭은 루이비통 닭과 비교할 때 띄어쓰기가 달라지지만 알파벳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알파벳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루이비통 닭으로 읽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다르게 했어도 화해 권고 결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비 통닭 앞에 차라는 말을 덧붙이더라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치킨집이 사용한 표현은 루이비통의 닭 또는 루이비통의 통닭을 지칭하고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종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도 상표나 상호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유명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 안 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주로 지정상품, 그러니까 동종, 유사업종에서 문제됩니다. 이와 다르게 부정경쟁 방지법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해서
상표를 희석시키는 경우라면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영국 브랜드죠, 버버리. 네. 그 버버리와 버버리 노래방 네. 이런 분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버버리 찰떡하고도 분쟁이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이때는 좀 판결이 달랐나 봐요. 네. 그 버버리 사건까지 이렇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예. 버버리 찰떡의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문제됐고 버버리 노래방은 부정경쟁 방지법이 문제돼서 사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버버리 찰떡은 이겼고 노래방은 졌습니다. 더 어려운데요? 네. 버버리는 명품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순 우리말 사투리라고도 합니다. 버버리 찰떡이라는 법인이 버버리 단팥빵을 팔면서 버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버버리는 순 우리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 심판원이 버버리 단팥빵의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네. 이와 달리 버버리 노래방 사건에서는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모방한 것으로 봐서 법원이 부정 경쟁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조금 바꿔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서 미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침 뉴스타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진행자들이 저희들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 뉴스타임 앵커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진행하게 될 두 앵커,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아침 뉴스타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했던 저희들의 3년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부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